네, 그럼 제3절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를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1번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생겼죠. 사실 실무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는 수기 입력하진 않죠. 스크래핑해서 자동으로 불러와서 전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연습 목적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다라고 하면 입력을 할 때 3월 31일이고 자, 여기에서 3월 31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하고 매출세금 계산서니까 부가세 유형은 매출의 과세 11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품목은 아까 세금 계산서에 있던 그 품목을 입력을 합니다. 수량 단가도 있으면 입력을 해주고요. 금액이 좀 복잡한데요. 일단 5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는 10%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처는 세금 계산서에 있는 공급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주식회사 신진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처가 기존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래처인지 신규 거래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다가 신진이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쳐봅니다. 그럼 보니까 없어요. 신진이라고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신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신규 등록에서 거래처 이름을 완전하게 주식회사 신진택 이렇게 입력을 하고 거래처 유형은 뭐 매출 매입 동시에 어떤 걸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매출이라고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아까 세금 계산서에 있는 번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3, 12, 123, 45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대표자 명들도 뭐 필요하면 입력을 쭉 하고요.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공급처가 자동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여부는 지금 전자니까 여로 표시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여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뭐 외상이나 현금 이런 분계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인데 통장에 뭐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이걸 일일이 맞추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금이라고 선택을 하면 되고요. 현금이라고 분계하면 하단에 분계할 때 부가세 예수금하고 뭐 매출 계정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법인이고 또는 개인인데 외상 매출금이나 매입금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외상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분계되도록 하고 거래처가 신진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면 나중에 통장 입력을 하면서 이 외상 매출금을 없애주는 분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이게 만약에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이다 라고 하면 제품 매출 계정으로 이렇게 여기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계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는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입니다. 자, 고정자산을 매각했다라고 하면 입력을 할 때 자, 800만 원 공급가액 부가세 8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되죠. 이제 분계할 때 분계 유형을 혼합으로 선택합니다. 혼합으로 선택해서 고정자산을 일단 없애주는 분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기계장치, 이 기계장치 이 금액은 이 공급가액 800만 원이 아니라 원래 취득했던 가액, 이게 재무상태표에 기계장치 자산으로 남아있는데 이걸 없애줘야 하기 때문에 최초에 취득한 가액인
1,300만 원 이 금액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에 대한 그동안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거를 이제 구정자산 등록에서 조회를 해서 이 금액을 이렇게 차변으로 분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800만 원에 부가세 80만 원 포함해서 880만 원을 총 받을 금액이 있으니까 이거는 미수금,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죠. 미수금으로 880만 원을 분계를 해주고 요 차액이 대변으로 이제 부족하게 됐다라고 하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프로그램에 여기 이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는 메뉴들이 있죠. 여기 고정자산 등록에서 아까 감가상각 누계액 등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요번에 판 기계가 여기 뭐 표시된 스티커 라벨러라는 기계였다고 할 경우에 아까 1,300만 원을 대변으로 기계장치 분계로 없애줬죠. 이게 이 기초가액을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계해줘야 될 금액은 정기말 누계액이 아니라 요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이걸 없애줘야 되는데 이 금액은 지금 여기 전체 양도일자 여기 양도일자에 지금 4월 10일에 양도를 했으면 4월 10일이라고 먼저 양도일자를 입력을 하면 이 부가세가 회사 계상액이랑 상각 범위액이 요 4월 10일까지만 반영을 한 금액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까지 포함된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분계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없애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계산하는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분계라는 혼합으로 해서 기계장치 대변에 없애주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아까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없애주고 차액이 대변으로 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그 차액만큼을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는 뭐 업무용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고정자산에 대해서 그 유형자산 처분 금액 자체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분계해 주는 것보다는 아까 800만 원에 팔았죠. 그러면 800만 원 총액을 유형자산 처분 수익이라는 계정을 영업의 수익 쪽에 하나 만들어서 요 매각가액 총액을 유형자산 처분 수익이라는 계정으로 분계를 해주시는 게 총수익 금액 매 산입하는 것을 판단할 때 훨씬 더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장치 없애주고 감가상각 누계액 없애주는 요 분계는 별도로 일반 전표 입력에 해주시면 되는데 기계장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 금액 결국은 장부가액이죠. 이 장부가액을 유형자산 처분 비용이라는 그 영업의 비용 쪽에 이런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장부가액 자체를 총 비용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처분 금액 총액을 또 총 그 수입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분계를 각각 해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카드 매출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신용카드 매출을 입력할 때는 이게 홈택스 자료인데요.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면 월별 신용카드 합계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월별 합계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 이렇게 월별로 1월 31일, 또 2월 28일, 3월 31일 이렇게 월별 날짜를 입력을 하고 유형은 과세 매출이면 카과
라는 요 유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분계 유형을 카드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중간에 있는 신용카드사에서 뭐 현대카드, 국민카드 이렇게 각각 카드별로 내가 미수금 관리를 굳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매출 신용카드사라는 이런 통합 거래처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미수금, 매출 신용카드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통장에 카드 대금이 들어오면 이게 국민카드건 뭐 현대카드건 다 요 매출 신용카드사라는 거래처로 미수금을 이렇게 반제해주는 그런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면 자, 카과니까 여기 유형 탭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매출 카과에서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1월 31일에 금액이 공급대가로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입력하면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자동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합계로 입력했기 때문에 공급처는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계는 4번이 카드 분계 유형인데요. 카드 분계 유형을 선택을 하고 요 중간에 신용카드사라는 게 따로 있죠. 여기서 신용카드사에서 뭐 신한카드 또는 여기 신규 등록을 눌러서 나는 매출 신용카드 통합으로 그냥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밑에 하단에 분계해 보면 차변의 미수금이 거래처가 요 위에서 선택했던 신용카드사가 이렇게 거래처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현금 영수증 매출 입력인데요. 현금 영수증은 홈택스에 있는 데이터를 스크래핑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와서 스크래핑으로 입력하는 게 원래 가장 편리하고요. 또는 홈택스 세무대리인 메뉴에서 현금 영수증 월별 이 합계액을 조회를 해서 이 월별 또는 뭐 상반기 합계를 한꺼번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만약에 그냥 한 건으로 합계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상반기 현금 영수증 매출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것도 카드처럼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자동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정규 영수증 외 매출, 기타 현금 매출이죠. 정규 영수증 외 매출은 이제 14번, 과세 매출이면 14번 건별 유형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입력해야 될지는 그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600만 원을 기타 현금 매출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상반기 합계로 그냥 입력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합계 600만 원을 입력하면 이것도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수입 세금 계산서인데요. 수입 세금 계산서는 요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무슨 세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관장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준 건데 이 수입 세금 계산서는 이게 과세이더라도 과세 유형을 11번 과세로 선택하면 안 되고 입력할 때 유형을 수입이라는 별도의 유형으로 꼭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거는 입력하는 방법이 동일한데 이 분계에서 외상이나 현금을 눌렀을 때 이 밑에 분계가 달라집니다. 분계가 대변의 외상 매입금하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만 있고 이 물품 가액에 대한 분계가 없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이렇게 지금 분계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6월 30일인데 유형은 매입의 수입이다. 그러면 이게 55번 수입이죠. 그럼 55번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품목 등을 입력을 하고 이게 500이었다. 거래처는 뭐 선택을 하고요. 전자로 발행을 했죠. 1번을 누르고 분계를 외상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하단에 자동으로 분계된 것을 보면 지금 부가세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만 있고 이 500만 원 물품 가액에 대한 분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수입 유형은 부가세 대급금만 분계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500만 원은 실제 수입한 물품의 정확한 물품 가액이 아니라 세관장이 부가세 50만 원을 과세하기 위해서 그 정해진 그 룰에 따라서 공급가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수입은 원래 외화로 결제를 하죠. 그래서 외화에 대해서 뭐 FOB 기준 그리고 그 통관할 때 어떤 기준 환율 이런 걸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의 물품 가액은 500만 원과 유사하겠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일부러 이게 분계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거는 정확한 물품 가액을 다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입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실제 그 입력하는 사례들을 좀 살펴봤고요. 나머지 좀 자세한 것들은 뒤에서 부속 서류 작성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기타 전표 입력 메뉴 사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